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백성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학평 영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3월 학평을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번 학평은 사실 3월 달이기 때문에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랑은 연관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 봤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시험이었고요. 잘 봤다고 해서도 또 자만할 필요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노력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사실은 국영수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나마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국수탐은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죠.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과목이 영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요거였는데요. 우리가 국어 1등급, 2등급 구간이요. 보통은 이 정도 나와요. 11.47%가 국어에서 1, 2등급 받기 위한 구간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1.9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이번은 수능이었습니다. 이번 수능 되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 2등급 구간이 이렇게 22.8% 거의 2배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방금 얘기한 거는 1, 2등급이었어요. 근데 1등급 한번 비율 보시겠어요? 1등급은요. 똑같아요. 4%, 4%, 또 4%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가원들이 난이도 조절을 정말 잘한다는 거고요. 절대평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쉬워 공부 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과목이 영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학력평가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문 난이도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었을 때 조금 쉬웠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마지막 했던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성은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는데 그 선지 있죠. 밑에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학평을 보면서 단어랑 구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단어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단어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야. 예를 들면 뭐 address라는 주소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르게 쓰인 거예요. 다른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이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암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1대1 대응식으로 공부하는 단어 공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수능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복잡한 구조의 구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이제 내용 자체는 조금 쉬울 수 있으나 구문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구문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총평은요, 지난 수능 대비 난이도는 쉬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쉽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쌤한테만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난이도는 빈칸 추론. 원래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34번에 있는 빈칸 추론. 순서 배열 37번, 그리고 문장 삽입 39번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인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자, 요거 이번 학평 오답률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EBS에 뜬 거고요. 요거를 보시면요. 조금 확대한 버전이에요, 여기는. 요건 아마 그 종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내용이 많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요 39번이랑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삽입 유형이에요. 문장 삽입은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세 가지예요. 문장 삽입, 순서 추론, 그리고 그 빈칸 추론 부분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1위에 있는 거는 39번, 그리고 밑에 보면 38번도 조금 오답률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걸로는 30번부터 34번은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자, 빈칸 추론 유형 당연히 2등에 들어가 있죠. 31번, 그리고 3등, 34번에 빈칸 추론이 어려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부분을 보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번도 빈칸 추론이겠죠. 빈칸 추론 원래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요. 24번, 21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제나 제목을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40번, 요약문이 좀 어려웠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답률 7위를 보시면요. 12번에 오답률이 7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중에 12번이 어려웠는데 12번은요. 듣기입니다.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듣기 유형에서 틀렸어요. 제가 이번에 그 3월 학평을 보고서 친구들한테 다 저한테 인증을 하라고 시험지를 꼭 보내라. 절대 혼내지도 않을 거고 잔소리하지 않을 거니까 보내라고 하면은 친구 다 보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도 이번에 듣기에서 11번, 12번에서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지금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듣기에서 2개 틀리고 너무 아깝게도 18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2등급으로 삐끗했어요. 듣기가 생각보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듣기는 언제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11번 문제였어요. 우리 11번이랑 12번 듣기 문항이 제일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했던 부분인데요. 11번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on the spot라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원래 우리가 spot이라고 하면은 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얼룩이나 점이나 아니면 뭐 장소, 자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사로는 발견하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on the spot 들어가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듣고 해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던 문제였고요. 12번은 어떨까요? pull over.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세우다라는 말이었는데, 요게 우리가 왜 듣기를 어려워하냐면요. 듣기에서 첫 번째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듣기의 연음 처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연음 처리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어로는 pull over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pull over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연음 처리가 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출만이 답입니다. 계속 들어보고요. 정말 내가 듣기가 약한 친구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들어줘야 돼요. 자주 듣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그 단어 암기 하실 때 단어의 발음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되게 귀찮은 과정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듣기학습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노출만이 정답이다. 그리고 동사 표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에서 친구들한테는 정리를 해주는 표현인데요. 뭐 예를 들면 hang up, 끊다, put off 이런 미루다. 원래 우리가 행이라는 말은 들다인데 이게 끈타가 돼버리고 풋은 노타인데 뭐가 돼요? 미루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이 암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과 함께 암기해라 이 말인데요. 요거는 한번 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resu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sume이요. 동사로 시작하면은 다시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걸로 명사 이력서가 있어요. 혹시 이거 발음이 뭘지 아시는 요거는요. resume라고 읽습니다. resume. 완전 달라버려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ontract. 우리 여기서는 동사라고 쓰였어요. 그쵸? 근데 밑에는 또 명사가 있네요. 근데 동사인 거는요, 질병에 걸리는 거고, 명사일 경우에는 계약서래요. 근데요, 정말 힘든 게 단어가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요거는 contract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 contract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발음의 그 억양이 액센트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우리 연어 살몬 아닌가요? 살몬? 근데 영어로는 salmon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salmon. 근데 이게 방금 나온 연어 있죠? 이번에 17번 문항에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salmon. 당연히 이게 salmon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미묘한도요. subtle 이렇게 읽지 않고요. subtle 이렇게 읽고요. 마지막 보시면 테마 있죠? 팀인가? 팀이 어떻게 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theme 이렇게 읽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발음들을 미리 연습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듣기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듣기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어법도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 어법은 쉬웠습니다. 어법은요, 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주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아실 수 있는데 정시에 있는, 그러니까 수능의 영어랑요, 내신의 영어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까요?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차이는요, 어법의 비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법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막 70%, 80%가 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유도 갔었고 학원도 막 계속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다 어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수능은요, 29번 여기 보이시죠? 29번 문제 말고는 어법이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제가 어법 문제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아니라 어법 그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요, 공부하는 비중을 어법은 한 20%, 30%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독해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를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 나왔고요. 정답 표현으로. 그리고 뭐 스위치,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뭐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점수도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법이 좀 약한 친구다라고 하면요. 어법은 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만 암기해주고 그것만 좀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것들만 포인트로 컴팩트하게 학습해 주시는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번 수능에서는 대비해야 하는 게 2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단어 학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다만 단어 학습을 할 때 그냥 단어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 그 여러 가지 의미까지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발음까지 같이 암기하는 거. 요거 2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했던 게 구문을 조금 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랬지만 요즘 기조가요. 되게 생소하거나 본 적이 많이 없는 구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긴 주어예요. 우리가 보통 주어면은 뭐 he, she 이런 것들만 나올 줄 예상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요. that부터 construction까지가 전체가 주어였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왜 애들한테 생소했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 대시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사 대시 주어로 쓰이면 보통은 가주어, 진주어라는 it, that 구문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 좀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헷갈렸을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황색 부분까지가 하나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조금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삽입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는 똑똑한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근데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똑똑한 학생이야.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한국어는 쉽지만 영어로 들어가면 여기에 I think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I believe, I think, I hope 이런 것들은 삽입된 거기 때문에 없애고 소거하고 들어가야지 이것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they believe가 나왔지만 I랑 they는 주어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시면 너무 긴 문장에서 얘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별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고 소거했다면 조금 더 해석하는 게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We hope 뒤에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갑자기 마주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요. 여기는 제가 수업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식어 구조를 한번 걸러 보셔야 돼요. 영어는요,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쓰이고서 그거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들이 정말 많이 붙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고요. 이거는 고1, 2, 3이 되면요. 고1 때는 수식어의 범위가 조금 적어요. 근데 고3이 되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긴 주어가 생기고 또 이렇게 삽입절이 생기고 너무 길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죠. 주어 동사 찾고 수식어 거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거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삽입절이나 뭐 도치구문은요. 그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고 첨삭을 한 번씩 받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독해 파트 한번 볼 거예요. 30번에서 우리가 어휘 문제예요, 30번은. 그래서 어휘를 봤는데요.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웠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요,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기하학적 정보가 있고 비기하학 정보가 있어요. 기하학적은 뭔가 딱 정해진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비기하학적인 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정보예요. 근데 기하학은 비기하학적 정보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보로서 무효하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풀어도 안정적이면 당연히 유효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invalid가 아니라 valid로 바꿔줘야 하는 표현이었고요. 정말 무난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31번, 34번 빈칸 추론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34번에 일본의 신호등 색상 얘기가 한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어라고 하죠. 좀 일본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빈칸 추론이 그렇게 이번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어휘 부분의 그 연장선이에요.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다른 의미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offend 같은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개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2번 불쾌감을 느끼다 라고 사용이 되었고요. 33번은 charge라고 했는데 정말 뜻이 많은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address나 offend, charge 이런 다이어가 많은 단어들은요.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정리를 해주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가지고 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보고 계속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웠고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순삽이요. 순서 문제 2문제 그리고 삽입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순서 1개는 2점이고요. 1개는 3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1개는 쉬운 순서, 1개는 어려운 순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 보통은 지시어,
뭐 this나 아니면 however 뭐 이런 연결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거를 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내용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서의 그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의미처럼 전치사 s와 접속사 s의 여러 차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좀 공부하기 힘들었던, 문제 풀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독해 학습 방안은요, 첫 번째로 어휘랑 구문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지점에서는 독해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뭐 실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초 공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휘의 기본기, 그리고 구문의 기본기가 있어야 나중에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독해 방식, 독해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다른 쓰임 알아두기. 그리고요, 문맥 파악을 통해서 그 단어에 알맞은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논리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뭔지 아마 아버님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글로만 얘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첫 번째, 듣기 능력 강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듣기 능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출과 꾸준한 듣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휘력을 빨리 키워야 돼요. 특히나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다른 뜻 같은 것들, 다이어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에 나오는 문법만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꼼꼼하게 구문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수업에서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듣기 능력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카드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 제 수업 아니라도 어머님, 아버님들 따로 뭐 결제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한 명은 무료일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무료일 거예요. 클래스 카드 어플에 가보시면 단어가 쭉 나오고요. 거기를 클릭을 하면 단어의 그 발음이 나와요. 발음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어플이고요. 수업에서는 이걸로 계속 아이들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암기하고 테스트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들. 그럼 그때 듣기 문제를 풀고 인증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증방에 올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하면 나도 해야지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나 단어 같은 경우는요, 누가 옆에서 빨리 해 라고 하지 않으면 정말 안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단어 암기예요. 그리고 듣기 문제 풀기. 왜? 나는 듣기 안 틀릴 건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카드로 하고 있고요. 요게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업에서 문제를 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이유는요. 그 문제 안에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요. 그럼 그 단어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한번 내가 아는 단어를 써보고요. 모르는 것들은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럼 요거를 그냥 정리만 하고 끝내냐? 절대 아니죠. 그 수업이 끝나고요. 하원하기 전에 제가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봐줘요. 그래서 그날 내가 봤던 단어는 꼭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다음 수업에 오면은 다시 이제 또 복습해서 누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것들만 찍어주고요. 구문 분석도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고 과정도 한번 써보면서 나의 사고 과정이 틀린 부분들을 교정해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약점 분석 부분인데요. 어머님들이 아마 수능 특강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어는 대체 수능 특강을 풀어야 할까 아닐까. 사실 간접 연계라서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이 연계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게 연계가 되냐면요. 듣기에서 예를 들면 듣기 그림을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동그란 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능에 동그란 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연계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능 특강은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수능 특강은 그냥 엔제 푼다, 엔제 풀어보고 문제 많이 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다, 고3까지 내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수능 특강은 미리미리 풀어보면 좋습니다. 고3은 항상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그렇게만 연습을 해주시고요. 사실 중요한 건 기출문제죠.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 수업에서는 매 월마다 기출 모의고사를 풀리고 있어요.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듣기부터 독해까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틀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요. 내 오답을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틀린 유형, 취약 유형을 분석해주는 리포트를 제가 어머님들께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 인터넷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수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업은 이렇게 소수정예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6대1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속도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수업에서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모든 자체 교재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판서 수업도 물론 좋지만 판서 수업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고 뭐 클리닉을 간다고 해도 대부분 조교님들이 계시죠. 그런 것들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각자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하지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별건 아니고요. 그냥 수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등급을 맞기 위한 그 여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특히나 90점만 넘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충분히 연습을 하고 계속 대비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모터를 달면 앞서 나간 뗏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친구도 너무 많고요. 대치동이기 때문에요. 경쟁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고 싶고 하지만 너무 우울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정말 제대로 대비하고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